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면역계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비특이적인 면역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특이적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뭐냐면 일단 어떤 단원이든 간에 처음 들어갈 때 많이 활용하는 그와 같은 단어들은 먼저 이게 뭔지 그 구조를 보고 기능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항원, 항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항체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항체 먼저 한번 볼게요. 항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잘 몰라도 되는데 이 구조의 디테일까지는 뭐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고 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항체가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여기가 항원이 결합하는 자리입니다. 항체는 누굴 공격하냐면 항원을 공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원은 우리 몸에 들어온 외세 외부의 적입니다. 우리 몸이 아닌 물질. 그죠? 우리 몸이 아닌 물질. 요게 이제 항원이야. 그 항원을 공격하는 게 항체인데 항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팔이 두 개가 있고요.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과 결합합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생기면 이쪽 팔과 이쪽 팔의 결합하는 항원의 3차원 구조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애를 두 개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항체가. 자, 이제 그리고 항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균이 들어왔다. 세균이 사람 몸에. 자, 그러면 일단 이 세균은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죠, 그렇죠? 우리 몸은 이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물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 몸이냐 내 몸이 아니냐, 셀프냐 넌 셀프냐 이겁니다. 자기냐 비자기냐 이거야. 그죠? 내 몸이 아니면 일단 공격. 이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세균이 하나의 외부의 적이니까 항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항원의 정의라는 게 항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물질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져야 그걸 항원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균이 이만하면 항체가 요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처럼 이 항체가 세균을 이렇게 덮어 쌓아가지고 하나의 항체가 이 세균 전체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여기 항체가 있고 여기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있죠. 그러면 세균의 표면에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물질들이. 이 중에 요 항체는 요렇게 생긴 부위를 가지고 있다. 요 부위가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결합할 수 있게 생겼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얘가 요게 여기 와서 결합하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세모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네모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내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항원이라 얘기합니다. 됐죠? 외부에서 들어온 적 요거 항원이야. 넓은 의미에서.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그 항원 중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항원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한 용어로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외부의 적 중에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 그걸
항원 결정기라 부릅니다. 영어로 에피톱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을 때 이 동그라미 때문에 이와 같은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동그라미를 에피톱, 항원 결정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이거 아니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 팔입니다. 두 개를 잡아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세균에 항원 결정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는 각각의 항원 결정기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항체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세균은 동시에 여러 종류의 항체가 공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요거 조금 뭐 생원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오개념을 심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차 방어 배웠고 이번 시간에 배울 2차 방어라는 거는 특이적인 면역입니다. 특이적이야. 특이적이라는 얘기는 한 놈만 팬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딱 저기 A, B, C, D가 들어왔을 때 A만 딱 집어가지고 A만 공격하는 것. 이게 특이적인 면역이거든요. 자, 특이적인 면역이려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저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걸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선천적으로 엄마가 다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살면서 외부에 적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후천성 면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적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내 몸이 아니면 무조건 공격해 이게 아니고 내 몸이 아닌데 그 중에 특정한 놈 A, B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라 그 적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특이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천천히 볼게요. 디테일하게. 자, 그리고 특이적인 면역 과정에 관여하는 백혈구가 뭐가 있냐면 B림프구, T림프구 혹은 B세포, T세포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다 백혈구예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B세포, T세포가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골수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골수. 우리 골수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다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그러니까 백혈구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한다. 되겠죠? 그리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자, 그러면 왜 허구많은 이름이 중에 BT냐? 그죠? 왜 T냐? 너 T야? 요새 자, TT 보시면 가슴샘의 약자가 타이머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슴 둘 다 똑같이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적혈구, 백혈구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만들어지는 장소에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T림프구는 가슴샘의 앞글자 요걸 따서 T세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B세포는요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골수에서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B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요게 발견된 게 여기서 파브리키우스 주머니 여기서 발견돼서 요 맨 처음에 발견된 거에 앞글자를 따서 B세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단 기억하기 편하게 원래 원칙은 저기 조류에 처음 발견된 세포에서 앞글자를 따갖고 됐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편하게 골수에서 성숙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앞글자 B
다음에 가슴샘, 타이머스 T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한다. B세포. 그죠?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T세포.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의 적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게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가겠습니다. 자, 특이적인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 B, C, D가 있을 때 A만 파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겁니다. 그냥 딱 정해가지고 그 아이만 막 공격하는 게 특이적인 면역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내 몸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내 몸 안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은 뇌가 하는 거고, 그죠? 몸 안에 세포가 들어왔을 때 그 세포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요 물질하고 만나는 그 세포가, 즉 백혈구가 이걸 볼 수도 없고 이걸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볼게요. 자, 꼭 병원은 아니어도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 몸인지 아닌지 이렇게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는 백혈구들이 요거를 이렇게 봅니다. 아, 이게 요렇게 있으면 패스, 있으면 패스, 있으면 패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딱 갔는데 없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혈구가 식균작용으로 먹어버립니다. 자, 근데 백혈구들 중에서 조금 신기한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들이 있냐면 뭔가를 먹으면요 자랑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랑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예로 나온 거는 대식세포입니다.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종류가 많은데 대식세포. 우리 또 대식이 익숙할 겁니다. 딱 가다가 이런 표시 없으면 먹어버립니다.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요. 그 조각을 표면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었잖아? 그러면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그거를 몸에 이렇게 탁 붙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거 먹었지롱 막 이러는 거죠. 이거 먹었지롱 막 이렇게. 그죠? 요게 뭐야? 이게 내 몸에 없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의 조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의 조각. 그죠? 항원이죠. 항원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항원 제시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항원 제시세포는요, 영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한 겁니다. 안티젠, 항원, 프리젠팅, 제시, 셀, 세포.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시기하고 수지상세포. 여기서 수지는 나무 숫자의 가지 지자라서 상자는 형상상자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긴 세포.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먹고 분해해서 그 조각을 몸에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세포들을 항원 제시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 근데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애를 먹고 몸에다 붙이면서 자랑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항원 제시세포. 항원 제시세포에 뭐가 있다고요? 대시기하고 수지상세포. 요거 있습니다. 자, 붙였어요. 자, 요거 먹었지? 이런 거 이렇게 붙였어. 붙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누군가 알아봐줘야죠. 그게 누구냐? 어떤 걸 먹었는지 알아봐주는 아이. 그게
도움 T세포 혹은 헬퍼 T셀. 자, 요게 이제 이게 헬퍼 T셀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를 헬퍼를 도움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요. 보조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헬퍼를 그냥 헬퍼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도움 T세포, 보조 T세포, 헬퍼 T세포 다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영어 약자로 그냥 TH 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지만 똑같은 걸 지칭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자, 도움 T세포, 네, 헬퍼 T셀, 그냥 헬퍼 T셀 영어 하나니까 영어로 갑시다. 자, 헬퍼 T셀이 인식을 합니다. 뭘 먹었는지. 요거 먹었으면 뭐 좋은 거 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러면서 쓱 와가지고 이렇게 쓱 보고, 아하, 얘가 열심히 자랑할 때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일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야. 이런 게 들어왔어? 이렇게. 이해됐죠? 이제 인지가 된 겁니다. 뭐가 들어왔는지.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하나 이해하시면 끝나요. 자, 제가 비유로 적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서운 형들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식, 이름부터가 벌써 대식입니다. 대식이 아니면 누구? 수지상세포가 요거를 먹고 잘라서 몸에 붙입니다. 요거 먹었지롱.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른다고요? 항원 제시 세포. 그죠? 영어로 APC 이렇게 부릅니다. APC 같은 게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수능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게 항원 제시세포다. 됐죠? 항원을 제시하면 뭐 제시만 하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봐줘야지. 누가 알아봐준다고요? 보조 T세포가. 헬퍼 T셀이 알아봅니다. 알아봐. 짠! 세모가 들어왔네? 오호, 요거 어떡하지? 그러면 요 세모를 처리할 수 있는 세포들한테 가야죠. 자, 이제 갑니다. 이게 B형들이 모여있는, 이제 형이라고 할게요. B림프구들이 모여있는, B형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서워. 딱 가면은 형들이 헬멧을 쓰고 있어요. 헬멧을 쓰고 있고, 헬멧에 B형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B형들이 쭉 모여있어. 뭐 림프절 요런 데 가면은 B형들이 쭉 모여있거든요. 헬멧 쓰고. 상상해봐. 막 등에 막 문신 있고 이런 형들이 의자에 쫙 앉아있어요. 헬멧을 쫙 쓰고. 그 헬멧에는 온갖 무기가 꽂혀 있습니다. 뭐 이런 무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팔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무기 이런 무기 요런 거 네, 그냥 막 그렸습니다.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있는, 비유를 하자면 머리에 막 손도끼 칼 이렇게 톱 이런 것들 쭉 끼고 모양대로 쭉 끼고 쫙 앉아 있는 거야. 종류별로. 그러면 보조 T세포가 요 B형들 쫙 앉아 있는 데를 훑어서 갑니다. 뭐를 찾으려고? 요것과 결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헬멧을 쓰고 있는 B세포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B세포들이 이렇게 세포막 표면에 항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의 B세포는 하나만 항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세포에 여러 개의 항체가 있지만 다 똑같이 생긴 항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동그란 걸 잡을 수 있는 항체가 있는 B세포는 이 동그란 걸 잡을 수 있는 것만 쭉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멧 쓰고 있고 한 종류를 딱 꽂고 있어요. 딱 꽂고 있어. 그러면 보조 T세포가 여기를 쭉 지나가다가 네, 요거 이제 세모니까 세모를 잡을 수 있는, 세모를 잡을 수 있는 이형 위에 딱 갑니다.
TH셀이 딱 가. 여기서. 그래서 이 형한테 부탁합니다. 형, 한번 도와줘. 이번엔 형이야. 형님! 딱 하면은 여기가 요 세모 모양하고 여기하고 모양이 딱 똑같은 거야. 요거를 보조 T세포가 찾아가지고 이 형한테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부탁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막 분비합니다. 형, 이번에 한번 도와주세요. 딱 그러면 이 형도 또 거기에 대꾸를 해줍니다. 뭐 험난하게 들어왔어? 이번엔 나야? 막 이러면서 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포 사이의 대화, 그죠? 이 대화를 화학 물질로 하거든요. 이런 걸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이런 화학 물질을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 부릅니다. 즉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비세포한테. 자, 그러면 이 당첨된 이 형은 세포 분열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만 세포 분열을 막 해요. 그러면서 요거의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일부가 형질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억 세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헬멧 무기 머리에 꽂고 헬멧 쓰고 있는 형이 형질 세포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자, 요 헬멧 쓰고 있는 이 B형, B세포는 무기를 뽑아서 던질 수 없습니다. 표창처럼 무기를 던질 수 없어. 머리에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몸 표면에 이렇게 꽂고 있는 거야, 무기를. 근데 요게 형질세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를 뽑아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뭐야? 항체입니다. 항체가 B세포는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형질세포는 그거를 항체를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분화라 부릅니다. 분화되는 거야, B세포가. 뭘로? 형질세포로. 됐죠?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형질세포가. 그죠? 그래서 B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형질세포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2주 이내에 죽게 됩니다.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어서 오래 가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가볼게요. 자, 항체 만들었습니다. 항체 만들었어. 자, 그러면 요 외부에 적이 요렇게 삼각형 막 달고 룰루랄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바이러스라고 칩시다. 바이러스. 자, 갑니다. 자, 만들었어요. 항체 만들었어. 근데 이 항체는 자, 요거는 물에 잘 녹는 단백질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피 속에도 잘 녹아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게서도 잘 녹아서 움직입니다. 자, 얘네들이 뭐 멋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도탄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체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요런 항원들이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이제 바이러스라 그랬죠? 막 쫓아와. 유도탄들을 막 날려. 형들이 막 표창 던지는 거야. 막 무기 막 던져요. 막 무기가 유도탄처럼 그 모양하고 딱 맞는데 딱 찾아가지고 거기 막 팍팍팍팍 꽂히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막 도망가요. 와, 막 도망가다가 자, 사람 세포가 있습니다. 얘가 세포 안으로 쏙 도망갈 수가 있겠죠.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면 요 열심히 만든 요 항체들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항체만 가지고 적을 100% 박멸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항체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체액에 의한 면역 반응이라 그래서 항체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걸 체액성 면역이라 부릅니다. 왜냐면 체액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으니까요. 이해됐죠? 자,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또 여기서
룰루랄라 하고 있죠. 에이, 못 잡지롱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살 갈구면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체액성 면역 말고. 자, 보조 T세포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똑같아. 요 세모를 잡을 수 있는, 이번에는 B형들 말고 T형들이 있는데 갑니다. T형. T형은 좀 분위기가 달라. B형은 막 무기 꽂고 있는데 T형이 좀 더 음산합니다. 느낌상. 음산해. 그래가지고 T형한테 가서 요거 잡을 수 있는 T형을 찾아요. 요거 잡을 수 있는 T형. 그러면 T세포가 뭘로 바뀌냐면 세포 독성 T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포 독성 T세포는 뭐 하는 거냐면, 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내 몸을 잠식해 가면 요거를 표면에 붙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붙여놔요. 얘가 백혈구처럼 적극적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을 먹진 않는데 내 몸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다잉 메시지처럼,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요게 내 몸에 많아요 하고 세포가 이렇게 표면에 붙여놓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아직 세모가 안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세모가 침입해서 몸에 붙였고요. 요것도 이제 붙이고요. 세모를 붙이고, 요 옆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이런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세포 독성 T형, T형이 훑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갑니다. 너는 괜찮네? 쭉 갔는데 여기 세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T형이 여기 붙습니다. T형이 여기 붙어. 여기 딱 인지해가지고 붙어요. 그러면 자, B세포는 형제세포로 바뀌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했는데 T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붙죠? 그러면 여기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이 외부의 적이 침입한 그 세포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또 옆으로 쓱 가. 여기 또 왔네? 독성 물질 분비해서 죽여버려. 또 옆으로 쓱 가서 또 있어? 죽여버려. 가면 그 옆에 가면 여기는 없네? 넘어가고, 없네?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 바깥에 있는 놈들은 유도탄 쏴서 항체로 없애버리고, 세포 안으로 숨은 놈들은 T형이 가서 독성 물질 뿜어서 그 세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항체에 의한 면역, 체액성 면역, 세포에 의한 면역, 세포성 면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죠? 밖에 나오면 항체가,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자체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무섭죠? 이게 우리 몸의 특이적인 면역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기억세포는 대체 왜 만드냐? 어디다 쓰냐? 보겠습니다. 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똑같아. 이게 지금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항원이 똑같은 게 두 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들어왔어요. 그래서 B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고 기억세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요. 요게 첫 번째, 여기가 1차입니다. 1차 침입.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가 이걸 먹고 보조 T세포가 인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B형 찾아갈 때 B형 옆에 기억세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 T세포가 기억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는데, B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는 것보다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바뀐 형제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똑같은 항원이 두 번 침입하면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형제세포가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억세포의 일부는 다시 또 기억세포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A라는 항원이 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만큼의 갭이 필요해요.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이 정도 농도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아픈 거죠. 뭔가 외부에 적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아프게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요거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놨던 기억세포가 즉각 형제세포로 바뀌면서 여기 보세요. 시간 딜레이 거의 없이 항체의 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높게, 그죠? 10의 1승인데 10의 3승, 4승이니까 거의 뭐 1000배 가까이 높은 농도로 훨씬 더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즉 똑같은 애가 두 번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두 번째는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아픔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의 적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반응하고 요 반응은 느낌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를 씁니다. 요걸 1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1차와 2차의 차이는 뭡니까? 기억세포입니다. 기억세포가 없으면 1차, 기억세포가 있으면 2차. 그죠? 우리가 근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1차 방어, 2차 방어 이 말하고 1차 면역, 2차 면역은 달라요. 1차 면역, 2차 면역 둘 다 특이적인 면역입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 2차 면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차 방어, 2차 방어는 비특이적이냐, 즉 이게 비특이적이냐, 특이적이냐 요 말이고 1차, 2차는 둘 다 특이적인데 기억세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냐,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냐 요게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똑같은 애가 두 번 들어왔을 때 두 번째부터는 큰 피해 없이 빠르게 막을 수 있다. 우리 몸이 시스템이 이런 줄 알았어요. 알아냈어. 그러니까 어떠한 약들을 개발해냈겠습니까? 그렇죠. 예방주사, 백신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는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을까요? 항체가 들어있을까요? 네. 자, 요 백신 예방주사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습니다. 네. 항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항원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독성, 병을 일으키진 않아야겠죠. 네. 당연히 그런 안전성 검사를 하겠지만 하여튼 실제 독감 바이러스면 실제 독감을 일으키는 애와 똑같은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그릴 수 있는 바이러스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파지지만 네, 독감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뭐 박테리오 파지예요. 자, 근데 여기 표면에 실제로 요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예방주사 안에는 요런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독감이 있으려면 이 안에 요 독감을 나타내는 핵산이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요거 빼고 껍데기 중에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백신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주사 맞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를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항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요게 똑같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시기가 요거 먹고 혹은 수지상세포가 요거 먹고 그 다음에 요게 보조트림프구가 인식을 하면 그때 저번에 만들어놨던 요 동그라미를 잡을 수 있는 기억세포한테 보조트세포가 가면 이 기억세포가 재빠르게 형제세포 그리고 기억세포로 분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항체들을 만들어내고 그 항체가 여기 달라붙어서 독감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와 같은 방식, 내 몸에서 스스로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내가 처리하는 방식, 이게 능동면역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동면역 시스템은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미리. 위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위험하진 않지만 실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 아이의 항원 결정기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기억세포를 만들어 놨다가, 그죠? 실제로 진짜 위험한 애가 들어왔을 때 그 부위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능동면역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요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아파 막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건 이 실제로 위험한 아이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기억세포를 갖고 있게끔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전에 맞아서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게 능동면역 시스템입니다. 자, 수동면역 같은 경우는 수동면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뱀에 물렸어요.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렸네. 뱀에 칵 물렸어. 그러면 그 뱀 독이 지금 내 몸에 퍼지고 있는데 뱀 독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백신을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제 몸에. 그 뱀 독에 대한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 혈청입니다. 자,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혈청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혈액을 가만 놔두면 굳어요. 그래서 밑에 혈병이 가라앉고요. 위에는 혈청이 뜨게 됩니다. 자, 혈청 안에는 이건 액체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 밑에 고형 성분. 그래서 혈병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다 밑에 가라앉아요. 혈청 안에는 혈액의 액체 성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항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항체는 물에 잘 녹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혈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뱀 독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병원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뭐 요런 아이들한테, 즉 동물들한테, 토끼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요런데 아이들한테 뱀독을 아주 약하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동물들이 항체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동물들한테서 혈청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체만 모아서 따로 보관하는 게 약입니다. 그게 면역 혈청이에요. 이거를 투입하면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뱀에 물려서 똑같은 뱀으로부터 똑같은 뱀독을 얘네한테 넣어서 만든 이 항체를 주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 들어온 뱀독 성분을 얘네들이 만든 항체로 직접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싸우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군대가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하면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아요. 똑같은 뱀한테 또 물리면 또 주사 맞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막 무협지에서 막 판타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뱀에 면역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뱀에 대한 독을 죽지 않을 만큼 몸에 넣어서 그것에 대한 기억세포들을 만들 수 있으면 면역이 될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뭐 무협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뭐라 부른다? 네, 수동 면역이라 부른다. 왜 수동이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관여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장점 뭐야? 시간이 짧죠? 지금 내가 죽어가면 직접 항체를 투입해서 내 몸에 들어온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들어올 때마다 항체를 주사 맞아야 되는 단점은 있죠. 이거는
한 번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똑같은 아이한테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기억세포를 만드는데 미리 사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장단이 있으니까. 자, 특이적인 면역 반응. 재밌게 잘 들었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체액성 면역, B세포, T세포 튀어나와야죠. B세포. 자, 세포성 면역, T세포. 되겠죠? 1차 면역, 2차 면역 차이, 기억세포. 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돌려보면서 천천히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